네, 저희 오늘 찔링님 모셨고요. 최근 중국 시장 이야기 또 깊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찐이님도 약간 블랙의 느낌. 이 정도 블랙 인정이죠. 그렇죠. 블랙입니다, 저거. 네, 예. 올 블랙이 달성되고 오늘 있네요. 올 블랙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네, 예. 훌륭합니다. 저 요즘 중국 시장 여전히 좀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 뭐 강해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불안감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이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주제를 2개 준비해 왔는데요. 네. 1번은 중국의 증권사가 100개 이상 있는데 CICC를 필두로 해서 11월 중하순부터 슬슬 내년 전망 보고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CICC가 지난주에 발간한 내년 중국 경제,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전망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전기차주를 매수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올 연초 고점 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거의 지나갔고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을 바라볼 때 물론 성장성이나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세 가지 리스크 요인에도 좀 유의해야 할 거다. 리스크. 그래서 두 분은 1번이랑 2번 중에 어느 게 더 궁금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독자분들에게도 네. 궁금한데 그러면 한 10초 드릴 테니까 예, 시청자분들 뭐 1번을 듣고 싶으신가요? 2번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 전 사실 1번이에요. 1번? 네, 메타박님은 저는 그러니까 리스크도 좀 보고 싶긴 해요. 2번. 2번 어. 의견이 갈리네요. 저희는 예, 예. 구독자분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예. 네, 1번 아니면 2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수결로 예. 제일 많이 나온 부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글로벌 일본?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에 비중이 더 크셔서 아마 이 주제가 만약 미국이라면 더 관심이 있을 텐데 한 10초만 기다리고 네. 할게요. 지금 네. 피드백이 꽤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지금 20개 이상 야, 올라왔는데 1, 2번이 지금 막상막하네. 네. 얘는 1번이랑 2번이 완전 다른 주제라서 만약 네. 비슷비슷한 주제면 그냥 바로 선택하기 쉬울 텐데 예. 네. 그래도 약간 1번이 좀 많은 1번이 것 더 많은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한 6대 4? 네. 왜냐면 이 전기차 리스크를 또 봐야 또 테슬라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그러면 한 있으니까. 5초만 기다릴게요. 예. 네. 5초. 내가 볼 때 1번일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카운팅한 걸로는 네. 1번이 1번이 70% 맞네요. 네, 이상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네. 1번으로 그러면 가시죠. 1번부터 시작할게요. 네. 가급적 좀 빨리 할게요. 네. 중국의 증권사들이 대부분 12월에 발간을 해요. 네. 근데 대체로 매년마다 CICC가 가장 먼저 하거든요. 왜냐면 CICC가 중국 100개 증권사에서 리서치 조직 인원수가 가장 많아요. CICC를 필두로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먼저 제목을 볼게요. 보고서 3개인데요. 좌측부터 중국 경제, 내년 중국 경제 보고서 제목이 비전형적 회복 2.0 버전. 그리고 내년 중국 증시에 대한 보고서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다. 그리고 홍콩 증시 전망 보고서는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대충 제목만 봤을 때 두 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 아니면 저는 뭔가 좀 완전 긍정적으로 애매하다? 보이는데. 아, 그러세요? 완전 긍정적. 저랑 전혀 느낌이 아, 그래? 문맥을 그러실 잘못 수 읽고 있구나. 있나요? 제가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예, 수 제가 있어요. 언어형이 좀 딸렸습니다. 저는 대체로 좀 중립적인 중립적. 느낌인데 살짝 플러스. 살짝 근데 플러스. 중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목을 네. 볼 때. 네. 그러면 중국 경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결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또는 화면을 계속 이거를 띄워드려도 되고요. 경제 전망 보고서 제목이 비전형적 회복 2.0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1.0. CICC는 1.0을 어떤 기간으로 뒀냐면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1.0 버전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2.0 버전은 올해를 거쳐서 내년 2023년을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비전형적 회복 2.0 버전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내수도 부족하고 부동산 둔화도 계속되고 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좋고. 근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 수많은 요인 중에서 CICC는 과거에는 경제 보고서 쓸 때는 1, 2, 3, 4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영향이라는 거를 거의 80% 비중을 두고 요거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지나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만 코로나라는 게 더 많은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 충격을 주니까 그 부정적인 승수 효과가 더 확대되고 반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시행해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긍정적인 승수 효과가 더 저하. 그래서 CICC는 그 수많은 부정적 요인 중에 코로나 영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했고요. 네. 근데 내년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CICC는 가설을 시나리오를 2개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표가 2개 있는데요. 위에 표가 시나리오 1, 밑에 표가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은 내년이 코로나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경우. 그리고 시나리오 2는 내년 코로나 영향이 뚜렷이 현저히 약화되는 경우.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 그렇죠. 점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CICC는 1번 시나리오 내년 올해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코로나가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 핑크색 동그라미로 친 게 GDP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 박스로 친 게 내년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1은 내년 올해는 3.3%는 거의 3.2에서 3.3%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내년에는 시나리오 1인 경우 5.2% 정도 나올 거다. 근데 지난달에 IMF가 발표한 세계 각국 그 GDP 성장률을 보면 IMF는 한 4%대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3.6, 7.8, 4.9 2분기가 딱 제일 높죠. 네. 그거는 올해 2분기에 상해 봉쇄 기저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기저 효과를 고려해도 내년에는 2분기가 가장 높다. 그리고 시나리오 2 내년이 코로나 영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면 6.7%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거기에 네. 해당되는 분기별 GDP 성장률로 이거고 CPI랑 PPI, CPI, PPI. 그래서 보통은 어떤 보고서를 낼 때 시나리오별로 내면 사실상 내년은 불확실성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은 네. 하나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심플한데. 근데 만약 시나리오 1인 경우 재정 정책이 적당한 재정 정책이 시행될 것이지만 그렇게 세게 안 할 거다. 하지만 내년에 코로나 영향이 더 악화된다면 올해보다 더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정부에서 직접 돈을 내서 더 소비를 자극할 것이다. 이게 CICC의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래서 5.2%도 사실상 높은 거예요. 지금 IMF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그 경제 분석 기관의 중국이나 미국이나 글로벌에 대한 GDP 성장률 전망치가 워낙 괴리가 커요 지금. 네, 그래서 CICC 내년 경제 전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이어서 내년 중국 증시 전망은 두 분이 그냥 주관적으로 느낌상 봤을 때 내년 중국 증시는 올해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애매하게 그냥 횡보할 것 같아요, 느낌상. 어때요? 중국 증시? 중국 네. 본토 증시 예, 본토 증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올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슈파그님은 저 아무래도 시장의 컨센이 저랑 의견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진핑 상기라는 새로운 정책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뤄졌던 것들이 시행될 때가 됐으니까 아마도 내년 초가 되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게 될 것 같고 당연히 증시로 봤을 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수급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좀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기저 효과랑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올해보다는 뭔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CICC의 내년 중국 증시 상해랑 심층거래소 본토 증시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ADR랑 홍콩이 아니라 CICC 결론은 내년 중국 증시는 중립보다 약간 긍정이라는 관점을 가진다. 중립보다 약간의 긍정. 좀 애매해요. 중립보다 약간 긍정이면 중립인가 긍정인가 좀 결론을 애매하게 단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CICC에서 이렇게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뭐 중립보다 약간 긍정이라는 관점을 내세웠지만 하지만 바로 다음 단락에 내년 분기별로 리듬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같다. 음. 사실상 보고서에 단타나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걸 저는 보고서 읽고 좀 느꼈어요. 예. 그리고 리듬상으로는 단기랑 중기로 나눠야 되잖아요. 단기는 올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럼 올 연말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CICC는 코로나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기저효과도 고려해서 높은 시기라서 단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는 조금 좋아질 것 같다. 예. 근데 2분기부터 뭐 3분기까지 중기적으로 보면 그때 가서는 올해에 비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 경기 상황이 실제로 좀 개선되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 산업의 성장성이 좀 정상적으로 갈지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업종 배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CICC는 올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소비 그리고 부동산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 지원 정책, 부동산 지원 정책 이런 정책 효과가 좀 기저 효과를 반영해서 좀 나올 수 있는 소비 그리고 부동산, 음식료, 가전, 경공업, 부동산, 가구 이런 쪽을 단기적으로 좋게 보고 6개월 기준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산업 경기가 좋고 정부 정책 지원이 있고 타국에 비해서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그러면 결국은 뭐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첨단 제조 그리고 군수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콩 증시는 제목이 참 애매한 제목이에요.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하루 종일이 뭐 올해까지가 하루 종일인지 내년까지가 하루 종일인지 그러니까 뭐 이제 하루 종일 내년도 내리지 않는다는 게 상반기 단기적이다.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봐야 되는지. 소나기는 언젠가는 그칠 거다. 그렇죠. 그리고 홍콩 증시에 대해 CICC는 어떻게 말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콩 항생 지수, 홍콩 H 지수가 작년 2월부터 오늘까지 43% 하락했고 홍콩 테크 지수는 작년 2월부터 오늘까지 68%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 현 시점에서 CICC는 내년 한 해 홍콩 지수는 20%에서 25%는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이 25%가 그 떨어진 그 퍼센테이지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20% 떨어지는 거랑 20% 상승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점에 비해서 한 20에서 25%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하지만 아까 중국 증시 전망할 때랑 좀 공통점이 하지만 1년 내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좀 리듬을 탈 수 있다. 예.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뭐 정책이나 기저 효과가 있지만 이런 단기 반등은 그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없다. 11월 1일부터 한 2주 동안 단기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깊게 뭐 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잠깐 생각 드는 게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 네. 관점이라는 게 뭐 지금 과거에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좋지는 않았고 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어떤 부동산 리스크나 아니면 제로 코로나 네. 오늘도 뭐 뉴스에도 엄청나게 네. 또 나오더라고요. 네. 또 폭스콘 사태도 있고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그런 노이즈 때문에 지금 뭔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 경제 전반적인 체력에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올해를 4개 분기로 나누면 물론 경기도나 부동산도나 코로나 영향 근데 분기별로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에 해당되는 분기별로 기저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중국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많이 늘고 근데 지역마다 다른데 어쨌든 11월 11일에 중국 그 방역 당국이 코로나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완화하기 시작한 후에 또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또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지역은 교조주의로 막 너무 세게 하고 어떤 지역은 또 풀고 이게 일괄적인 그런 기준의 집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내년에도 좀 리듬을 탄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그거는 전제는 깔려 있지만 올해도 분기별로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소비 지원 정책, 부동산 지원 정책 그리고 코로나 방역의 점진적인 완화도 같은 날에 발표한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좀 그때그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전망할 때는 1년 단위로 전망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분기별로 그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서 가자. 아, 경제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최근에. 이게 증권사 연구원들도 참 피곤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연봉이 뭐. 높으니까 이만큼 고생해야 되죠. 네. 그래서 홍콩 증시 그 고생 좀 해야 돼. 네. 보고서를 쿨하게 이어간다면 고생 좀 하자. 네. 그래서 아까 중국 증시는 중립보다 약간 긍정인데 리듬을 타야 된다. 예. 근데 홍콩 증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점에 비해서 20에서 25% 회복 공간이 있지만 리듬을 타면서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야 된다. 사실상 같은 말이죠. 예. 네. 그리고 홍콩 증시는 그 업종 구성이 중국 증시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홍콩 증시 내년에 좋게 보는 업종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저 효과가 좀 큰 소비와 부동산,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산업 경기가 좋은 과학기술, 첨단 제조 이런 거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CICC 외에 뭐 한 대여섯 개 증권사 발간인데 그 발간 피크는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CICC 물론 증권사 보고서를 맹신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좀 참고할 만한 중국 현지 증권사 전망 보고서가 있으면 요약해서 제 유튜브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저희 1번 네. 관련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된 거죠? 지금 10분 남았네요. 그러면 네. 예, 저희 아까 또 2번을 또 듣고 임팩트 싶어. 있게. 예. 네. 가급적 2번에 대한 부분. 그 테슬라든 미국의 전기차주든 중국의 전기차주든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게 2020년 상반기예요. 2020년 급등, 2021년 급등, 물론 상승폭은 2020년이 가장 컸고요. 올해는 거의 다 미국 테슬라든 중국의 전기차든 뭐 펀드든 ETF든 거의 다 올 연초부터 1년 내내 하락했어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그 살짝 반등이 있었지만 방향성은 하락. 그러면 두 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뭐 미국 전기차든 글로벌 전기차에 대해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거 진짜 조심스럽다. 30초 내로 빨리 말씀해주세요. 30초 내로요? 최파고님 먼저 가시죠, 이번에. 시작. 중국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게 가격에 반영된 과정에 좀 과격하게 반영된 면들이 조금 있죠. 아, 너무 네. 좀 버블은 좀 있다. 네. 네, 약간은.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빠른 속도로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이 11월이니까 판매량 데이터는 10월까지 나왔습니다. 네. 좌측이 올해 10월 한 달 기준 중국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량 순이고 우측은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순입니다. 다 말할 필요 없고 여기 왼쪽에 갈색이 제가 한글로 대충 번역한 거예요. 1, 2, 3등만 보면 10월만 보면 월별로 기복이 있잖아요. 10월만 보면 1등이 BYD 판매량 20만 대, 시장 점유율 37%, 2등이 상해 GM 우링 4.4만 대, 시장 점유율 7.9%, 3번이 장한 자동차. 근데 BYD는 그 주요 제품이 가격대가 yuan화로 10만 yuan 후반대에서 20만 yuan, 30만 yuan도 있지만 평균 15만 yuan에서 20만 yuan. 근데 상해 우링 요거는 2위지만 대체로 10만 yuan 이하예요. 한국 원화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완전 저가예요. 그리고 3번 장안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이 거의 올해 한 해를 뭐 했다고 해도 과언이. 1번 BYD 시장 점유율 30%, 판매량 135만 대. 2위 여전히 상해 GM 우링, 이게 박리담의 컨셉. 8.3% 36만 대. 3위 테슬라 33.5만 대, 7.6%. 그 뒤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리 자동차, 광치안, 지리 장안, 너자, 샤오펑, 장성, 리샹, 링파오, 니오, 이치, 폭스바겐, 상해 폭스바겐. 그러면 여기 이게 상위 15개 기업인데 중국에서 판매량의 82% 차지해요. 그러면 산업 집중도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산업 집중도 높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산업 예. 상위 15개 기업이 예. 전체 시장의 82%를 차지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산업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네. 15개 82%인데. 한국을 따지면 현기차가 70%,
아, 두 개 회사가. 15개가 네. 82%면. 근데 이 15개 이외에도 한 20, 30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집중도가 아직은 낮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물론 전기차 뭐 결국은 내연차를 다 전기차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길게 보면 뭐 상당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가 이미 전기차주가 급등한 지 3년 차고 내년부터는 너무 장밋빛보다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말 아니라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볼 때 유의할 세 가지 리스크는 첫째는 가격전. 두 번째는 생산 과잉, 셋째는 보조금 요금. 두 분이 봤을 때 이 1, 2, 3번에서 어느 요인이 가장 리스크일 것 같으세요? 전 일본의 마진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브랜드가 워낙 많아지고 디자인의 격차가 요즘 별로 없어지는 게 다들 네. 잘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네.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난주 저번 달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지만 테슬라가 10월 26일에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인하 외에 뭐 8,000유엔짜리 보험 증정하고 또 인도 기간을 단축하고 9월부터 지금까지 보험 증정, 가격 인하, 인도 기간 단축 진짜 일련의 그 판촉 같은 그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가격 인하부터 지금까지 딱 한 달 지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문량이 딱히 기대한 것처럼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두 분이 테슬라가 지난달에 인하했는데 그러면 혹시나 연말 또 내년에 더 인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순이익이 15%니까 한 대당 순이익이 한 6만 yuan대니까 추가 인하해도 아직은 그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분 입장에서는 지난달 인하했다고 해서 지금 원래 테슬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지난달 인하했는데 지금 바로 사고 싶은 의욕이 강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기다려보죠. 혹시나 예.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뭐 연말까지 되면 이 인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아직. 근데 뭐 다행히 테슬라는 전체 자동차 업체 중에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체잖아요. BYD는 순이익률이 높을 때는 4%, 낮을 때는 1%에서 2%. 근데 테슬라는 15%. 근데 테슬라만 인하한 건 아니에요. 화면을 보시면 좀 생소한 그건데요. 중국 전기차 그 기업 중에 아까 판매량 10월 달만 보면 이거 9위가 사이리스라고 있어요. 사이리스?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사이리스라는 자동차 기업이 화웨이가 하드웨어 많이 그 제조. 사이리스랑 화웨이가 협력해서 만든 게 요 AITO 요 전기차예요. 아이토. 네, 영문은 AITO고 중문명은 원지. 근데 요 원지 M7, M5가 있는데 요 M7의 가격이 31.98만 yuan인데 요거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이 가격 인하 전 가격이 31.69예요. 그러면 가격 인하 전 모델 Y 후륜 구동이랑 요 화웨이랑 사이리스가 만든 이 아이토 M7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자마자 요 M7도 따라서 인하는 아닌데 결제할 때 그 결제 금액에서 8,000유엔 보험료를 삭감해 줬거든요. 사실상 인하한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이어서 테슬라랑 좀 겹치는 모델인 그 M7도 인하했고 그리고 벤츠도 전기차 팔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아주 판매량이 아주 극도로 참담합니다. 네, 근데 벤츠는 특징이 고가. 프리미엄. 예. 이렇게 많은 전기차 모델인데 EQE는 중국 돈으로 50만 yuan이에요. 그럼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요 EQS는 80만 yuan에서 그 옵션에 따라서 최고 가격이 131만 yuan. 그러면 그렇죠. 곱하기 지금 200하면 이제 E 클래스, S 클래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네. ES 이렇게 붙는 근데 거죠. 요 EQE든 EQS든 한 달에 아무리 팔아봤자 3,400대밖에 안 팔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 EQE랑 EQS를 대폭 가격 인하했어요. 요거는 원래는 50만 yuan 정도 앞뒤 안팎인데 한 5만 yuan, 10분의 1 인하했고 요거는 가격이 거의 20%에서 25%를 인하했어요. 판매가 너무나도 참담하니까. 네. 근데 또 다시 펀더멘털로 와서
생각해 보면 올 들어 탄산 리튬, 뭐 배터리 모든 원자재가 다 급등했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 원리로는 가격 인상해야 맞아요. 네. 그래서 BYD를 포함해서 올해 연초부터 지금 지난달까지 중국의 30여 개 전기차 업체가 다 인하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대체로 인상했어요 가격을. BYD는 예를 들어 1월달에 한번 인상했고 3월에 인상했고 이번 주 11월 23일에 또 인상했어요. 물론 인상은 몇천 위안밖에 안 되니까 조금씩. 근데 어쨌든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가격의 변동을 보면 아까 그 M7 화웨이 M7이랑 테슬라는 가격 인하했고 BYD랑 다른 업체들은 그 원자재 급등 때문에 인상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회사마다 전략이 다르겠지만 BYD를 비롯한 대부분 중저가 브랜드는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순이익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테슬라가 좀 가격대가 좀 있었고 네. BYD가 좀 낮았는데 BYD는 어느 정도 조금 뭐 물론 소폭이지만 올리고 테슬라가 좀 내리면 네. 이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이제 네.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를 할 때 있어서 네. BYD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뭐 소폭 올린 거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평균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yuan대에서 좀 인하하면 20만 yuan 후반대로 떨어진 게 있어요. 예. 그러면 BYD를 포함해서 많은 중국 본토 업체들의 가격대가 10만 yuan에서 20만 yuan. 그러면 슬슬 겹치게 돼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결정하지?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테슬라를 사겠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인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검증을 아직 정확히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난달부터 중국 현지 그 증권사 보고서 말고 그 독립적인 칼럼니스트들이 전기차 그를 분석하는 그 칼럼 제목들을 보면 지난달부터 슬슬 중국 전기차 가격전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가 가격전이다라는 표현이 지난달부터 슬슬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가격 인상하고 어떤 기업이 인하하지만 인하 후에 몇 개월 내에 판매량이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두 번째는 생산 과잉. 내용을 전개할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 그러니까 전기차, 내연차 다 합쳐서 승용차 판매량이 2,050만 대예요. 근데 작년에 중국 전체 생산 능력은 4천만 대예요. 가동률이 반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전기차만 꺼내서 계산해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333만 대예요. 근데 생산 능력이 569만 대예요. 그럼 전기차도 가동률이 한 58%, 59%. 근데 대체로 가동률이 최소 한 70% 돼야지 정상. 그래서 이미 작년 기준으로 봐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생산 과잉이에요. 생산 과잉. 근데 그 상황이 올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전체 판매량이 한 600만 대에서 650만 대고 내년에는 900만 대에서 950만 대.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 증가율이 한 90%대예요. 근데 내년에는 판매량 증가율이 한 30%대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생산 능력의 확장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테슬라만 해도 지금 생산 능력이 110만 대, BYD는 300만 대예요. 내년에는 400만 대 돌파할 거예요. 그 외에 니어, 샤오펑, 리샹, 그리고 아까 그 사이리스, 그리고哪吒, 링파오, 그리고 그 외에 광치, 상치, 통용, 우링, 뭐 베이시, 그리고 해외 벤츠, 폭스바겐 다. 그래서 생산 과잉은 이미 그 세 번째는 보조금 종료. 근데 이게 예전에 공급망 이슈가 있어서 생산 라인을 확 늘렸다가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늘렸던 생산 라인의 어떤 부작용이 지금 생기는 그런 과정이니까 요게 또 소화가 되면 또 어느 정도 또 뭐 안정이 될 것 같고. 근데 과거의 태양광 산업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키웠다가 생산 규모를 확 늘렸다가 그중에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역사적으로 점점 사라지게 그렇죠.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보조금 종료는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보조금이 그 판매 금액의 한 35% 차지했어요. 그 후에 2017년, 18년, 2019년, 21년, 20 올해까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올 연말까지 보조금이
0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없고요. 예. 요거는 보조금이고 구매세는 내년 말까지예요. 근데 보조금이 가장 크죠. 근데 보조금 종료가 구매 의욕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보조금이 이미 판매 금액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점 그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서 보조금 종료가 예전에 초기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않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가격전, 생산 과잉, 보조금 종료 이 과정에서 한 3, 4년 지나면 사라질 기업은 사라지고 예. 계속 꿋꿋이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고 살아남는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난 2, 3년에 비해서는 주가에 접근할 때는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시간 되면 그 한국의 ETF나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시간 ETF요. 없어서 ETF 다음 다음에 시간에 한번 네. 같이. 예, 자 오늘 찍님님이 보시면서 이제 자동차 회사를 중국말로 읊어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주 다 뿅 갔습니다 지금. 아 죄송해요. 예. 웅성이고 있어요. 야 지금. 진짜 너무 멋있다. 그리고 아까 그 CRCC가 발간한 보고서 3개 네. 그리고 지난주에 흥업증권이 발간한 보고서 하나의 그 풀 버전은 제 유튜브에서 이미 음성으로 다 공유드렸고 아까 그 내년 전기차 3가지 리스크의 풀 버전도 어제 제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유튜브, 필요하신 분들은 찐중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찐중투.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찍님과 함께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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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개장 시황 브리핑 박 팀장님과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